사실 세상의 거의 모든 커플이 이 순간을 겪습니다. 어쩌면 바로 어제 저녁 당신의 거실에서도 일어났던 일일지 모릅니다. 당신은 기분 좋게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줍니다. 이번 여름에 가면 딱 좋을 것 같은 예쁜 숙소 사진입니다. 아니면 거실에 두면 분위기가 확 바뀔 것 같은 베이지색 소파 사진일 수도 있죠. 당신은 눈을 반짝이며 묻습니다. 이거 어때? 우리 이거 할까? 그런데 그 순간 상대방의 표정이 묘하게 멈춥니다. 눈동자가 잠깐 허공을 맴돌더니 아주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죠. 글쎄, 좀 생각해 볼게.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한 기분이 듭니다. 아니, 이게 뭐라고 생각을 해?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딱 말하면 되는 거 아닌가? 혹시 나랑 가기 싫은 건가? 돈 쓰는 게 아까운가? 짧은 찰나에 오만 가지 생각이 당신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도대체 저 남자는 왜 저렇게 말하는 걸까요? 정말 생각이 필요한 걸까요? 아니면 그냥 피하고 싶은 걸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그 답답했던 생각해볼게라는 말이 완전히 다르게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었던 그 남자의 머릿속 풍경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당신의 연애가 훨씬 편해질 수 있는 비밀이 그 말 한마디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일단 깊게 숨 한번 내쉬어 볼까요? 당신이 느끼는 그 답답함, 지극히 정상입니다. 성격이 급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당신이 예민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누구라도 대화의 공이 툭 끊기면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마치 테니스를 치는데 내가 힘껏 친 공을 상대방이 라켓으로 받아치지 않고 손으로 턱 잡아버린 느낌이죠. 경기가 계속 이어져야 재미가 있는데 흐름이 뚝 끊긴 겁니다. 그러니 화가 나거나 김이 빠지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상대방이 내 제안을 거절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서운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신이 나서 이야기했는데 상대방 반응이 미지근하면 내가 무시당했나 싶은 마음도 들죠. 그 마음 잘못된 거 아닙니다. 다만 오늘은 그 서운함은 잠시 옆 의자에 앉혀두고 상대방의 입장이라는 망원경으로 상황을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닌 그저 서로의 속도가 달라서 생긴 일이니까요. 자, 이제 남자의 머릿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려운 심리학 용어 다 빼고 딱 하나의 장면만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머릿속은 아주 성능 좋은 최신형 스마트폰과 같습니다. 화면을 터치하면 바로 앱이 켜지고 사진을 넘기면 휙휙 넘어갑니다. 좋다, 싫다, 예쁘다, 별로다가 직관적으로 바로바로 튀어나오죠. 그런데 남자의 머릿속, 특히 무언가를 결정해야 하는 순간의 남자의 머릿속은 조금 다릅니다. 혹시 아주 오래된 도서관에 가보신 적 있나요? 컴퓨터 검색이 아니라 종이 카드를 한 장 한 장 넘겨서 책을 찾아야 하는 옛날 도서관 말입니다. 당신이 이 소파 어때? 라고 묻는 순간 남자의 머릿속 도서관에서는 비상이 걸립니다. 사서가 사다리를 타고 높은 책장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관련된 장부를 하나씩 꺼내기 시작하죠. 첫 번째 장부의 이름은 가격입니다. 이걸 사면 이번 달 카드값이 얼마나 나오지? 두 번째 장부의 이름은 공간입니다. 거실 창문을 가리지는 않을까? 기존 소파는 어떻게 버리지? 세 번째 장부의 이름은 미래입니다. 혹시 나중에 이사 갈 때 짐이 되지는 않을까? 이 모든 장부를 꺼내서 펼쳐보고 숫자를 확인하고 다시 꽂아 넣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당신 눈에는 그저 멍하니 있는 3초, 5초의 시간이지만 그 안에서는 사서가 땀을 뻘뻘 흘리며 사다리를 오르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 과정이 끝나기 전까지는 좋다 혹은 싫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없는 거죠. 아직 확인이 안 끝났으니까요. 그래서 튀어나오는 말이 바로 생각해 볼 게입니다. 이 말은 내 의견이 싫어가 아닙니다. 잠깐만, 나 지금 사다리 타고 책 찾으러 올라갔어. 내려올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줘. 라는 뜻에 훨씬 가깝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자주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해 볼게라는 말을 거절해 완곡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소개팅에서 마음에 없는 사람에게 연락드릴게요, 생각해 볼게요라고 하는 건 거절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인 사이나 부부 사이에서 구체적인 제안에 대해 이렇게 말하는 건 다릅니다. 그건 거절이 아니라 책임감의 무게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남자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결정이 틀렸을 때를 상상합니다. 만약 좋다고 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여행 갔는데 숙소가 별로면 내가 다 욕먹는 거 아닐까? 소파를 샀는데 문에 걸려서 안 들어오면 내가 해결해야 하는데? 이런 걱정들이 순식간에 몰려옵니다. 마치 거대한 짐 가방을 어깨에 짊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그냥 가볍게 산책 가자고 말했지만 남자는 혹시 비가 오면? 혹시 다리가 아프면? 물은 챙겼나? 하며 배낭에 짐을 싸기 시작하는 겁니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덜컥 출발했다가 낭패를 볼까봐 두려운 거죠. 그래서 그 짐을 다 쌀 때까지 혹은 날씨를 확인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 시간을 벌기 위해 쓰는 유일한 단어가 생각해볼 게인 셈입니다. 그러니 이 말은 무시가 아니라 오히려 실수하지 않고 싶다는, 당신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는 조심스러움의 다른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한번 떠올려 볼까요? 최근에 그 사람이 생각해볼게라고 말했던 순간을요. 그때 당신은 어떤 표정을 짓고 있었나요? 혹시 뭘 그걸 생각해? 딱 보면 몰라 하면서 채근하지는 않았나요? 아니면 알았어라고 말은 했지만 입술이 떼빨 나와서 쿵쾅거리고 걷지는 않았나요? 그때 그 사람의 눈빛을 기억하시나요? 귀찮아 보이던가요? 아니면 곤란해 보이던가요? 많은 경우 남자는 그 순간 당황합니다. 자신은 신중하려고 노력 중인데 상대방이 화를 내니까요. 도서관에서 열심히 책을 찾고 있는데 밖에서 빨리 문 열어 라고 소리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급해져서 사다리에서 떨어지거나 아무 책이나 집어들고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억지로 내린 결정은 나중에 꼭 탈이 납니다. 네가 하자고 해서 했잖아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하죠.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빨리 결정하라고 재촉해서 억지로 알았어, 가자라는 대답을 들었는데 막상 여행지에 가서는 뚱해 있거나 소파가 배송 왔는데도 별로 기뻐하지 않던 모습 말입니다. 그건 그 사람이 아직 마음의 준비, 즉 도서관 정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억지로 끌려 나왔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두 갈래의 길이 나옵니다. 이 답답한 상황을 싸움으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오히려 내 편으로 만들 것이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안함을 못 이기고 첫 번째 길을 갑니다. 지금 당장 말해줘. 이게 그렇게 오래 걸릴 일이야? 나랑 하는 게 싫지?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건 마치 요리사가 재료를 손질하고 있는데 옆에서 계속 맛있어? 언제 다 돼? 지금 먹으면 안 돼? 라고 찌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요리사는 칼질을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요리가 늦어지는 건 당연하고 심하면 에이 안 해? 하고 앞치마를 벗어 던질 수도 있죠. 반면에 현명한 사람들은 두 번째 길을 선택합니다. 바로 빈 시간을 선물하는 겁니다. 도서관 사서가 책을 찾을 시간을 주는 거죠. 그냥 방치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안심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안전한 울타리를 쳐주는 겁니다. 이 작은 차이가 결과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가져옵니다. 재촉해서 얻어낸 억지 승낙은 껍데기뿐이지만 기다려서 얻어낸 자발적인 결정은 단단한 알맹이가 되어 돌아오니까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당장 혹은 이번 주말에 써먹을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말의 순서만 살짝 바꾸면 됩니다. 첫 번째는 객관식 메뉴판 내밀기입니다. 뭐 할까? 어떻게 할래? 라는 주관식 질문은 남자의 뇌에 과부하를 줍니다. 찾아야 할 책이 너무 많아지거든요. 그럴 때 범위를 좁혀주세요. 이번 주말에 부산 갈까? 아니면 그냥 집에서 쉴까? 이 소파 살까? 아니면 좀 더 싼 거 찾아볼까? 이렇게 옵션을 2가지 정도로 줄여주면 도서관 사서가 찾아야 할 장부가 딱 2권으로 줄어듭니다. 결정이 훨씬 빨라지고 생각해볼게라는 말이 나올 확률이 확 줄어듭니다. 선택지를 주면 남자는 자신이 상황을 통제하고 선택했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훨씬 적극적으로 변합니다. 두 번째는 마감 시간 정해주기입니다. 무작정 기다리는 건 당신에게도 고문입니다. 그러니 언제까지 기다리겠다고 예고를 해주세요. 단, 웃으면서 여유롭게 말해야 합니다. 이거 좀 고민될 것 같아. 오늘 저녁 먹을 때까지만 알려줘. 이번 주 토요일까지는 결정해야 예약할 수 있어. 그때 다시 물어볼게. 이렇게 기한을 정해주면 남자는 그 시간 동안만큼은 압박감 없이 충분히 계산기를 두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그 시간 동안은 마음 졸이지 않고 다른 일을 할 수 있죠. 마치 도서관 문 닫을 시간은 6시야라고 알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이유 물어보기가 아니라 감정 읽어주기입니다. 왜 생각을 해? 라고 묻는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혹시 너무 비쌀까봐 걱정돼? 주말에 쉬고 싶은데 피곤할까봐 그래? 상대방이 고민하고 있을 법한 구체적인 걱정거리를 짚어주는 겁니다. 만약 그게 맞다면 남자는 격하게 고개를 끄덕일 겁니다. 맞아. 사실 이번 달에 경조사비가 많이 나가서. 이 말이 나오면 게임 끝입니다. 그때부터는 나 대 너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 대 문제의 해결 모드로 바뀝니다. 그럼 다음 달로 미룰까? 아니면 좀 더 싼 걸 찾을까? 라고 대화가 이어질 수 있죠. 상대의 짐을 내가 알아주면 그 짐의 무게는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이야기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남자가 생각해볼게라고 말할 때 그건 당신을 거절하거나 무시하는 신호가 아닙니다. 머릿속 도서관에서 사서가 열심히 사다리를 타고 책을 찾으러 올라가는 중이라는 신호입니다. 실수하고 싶지 않아서, 당신에게 더 좋은 결과를 주고 싶어서 신중하게 계산기를 두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그 순간 불안해하거나 화내지 마세요.
대신 슬쩍 메뉴판을 내밀거나 언제까지 알려달라고 부드럽게 마감 시간을 정해주세요. 그리고 그가 짊어지고 있는 걱정의 배낭이 무엇인지 넌지시 물어봐주세요. 기다림의 시간은 버려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더 단단하고 확실한 예스를 만들어내는 요리의 숙성 시간과 같습니다. 이 여유를 가질 수 있다면 당신은 그 사람에게 보채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이해해주는 유일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장면이 떠오르셨나요? 혹시 그 사람이 유독 결정을 어려워했던 주제가 있었나요? 저녁 메뉴처럼 사소한 거였나요? 아니면 이사나 이직 같은 큰 문제였나요? 그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했었는지, 그리고 다음에 같은 상황이 오면 어떤 말을 건네보고 싶은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들려주세요. 정답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조금씩 더 지혜로워지는 거니까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을 톡 건드리는, 하지만 듣고 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사랑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